이제 조금 더 에이펙,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중심부로 가는 듯하죠.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하루 전날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일본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말 극진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今トランプ大統領の部屋で野球を見ておりました。1対0でドジャースが勝ってます。まずトランプ大統領の訪日を改めて歓迎申し上げます。安倍総理に、対するもう長きにわたる友情に感謝をしております。 Shinzo Abe was a great friend of mine, and I'm not surprised to see that you are now the Prime Minister, and he would be very happy to know that we're just signing a new deal, and it's a very fair deal. 일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의전과 예우를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마 다카이치 총리의 첫 번째 외교 무대 데뷔전이기도 하고요. 반길수 센터장이 오랜만입니다. 이 일본 내에서도 이른바 여자 아베 외교 전략이라고 평하던데 센터장께서 동의하세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아베 전 총리하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시바 전 총리까지의 노선을 계승해서 일본에게 특화된 최대 이익 확보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요. 예. 이게 작전명으로 쉽게 말하면 트럼프를 즐겁게 하라, 웃게 하라, 뭐 이 정도의 목표를 갖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친분 외교, 그다음에 띄우기 외교, 그다음에 선물 외교 이런 것들을 총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거에 해왔던 거하고 궤적이 굉장히 일치한다. 특히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이제 그런 전략을 써서 트럼프하고의 친분을 쌓고 그래서 일본의 이익을 지키는데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그걸 따라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일본의 이익을 지켜줄지는 아마 이제 중장기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선물 보따리를 잔뜩 풀면서도 5,500달러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요구를 다 받아주면서도 이렇게 친분 외교, 그다음에 띄우기 외교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일 동맹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예를 들어서 두 정상이 지금 미일 동맹이 최강의 동맹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성공했다. 근데 5,500달러를 이제 대미 투자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되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 성공과 중장기적 평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예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금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의 경기를 봤다. 오늘 월드시리즈 3차전이 있었는데 일본 선수들이 지금 LA 다저스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 황금 골프공 주고 마스야마 일본의 대표적인 골프 선수 사인백도 주고 아베 골프 퍼터, 벚나무 250그루,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야, 근데 반센터장님. 근데 이 정도를 하려면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외교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도 이 정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일본은 또 관세 협상에서 내줄 건 내준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선물 공세를 폈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하고 담판을 벌이는 게 먼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담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전에 받았던 어떤 대우, 그다음에 선물 보따리를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의 어떤 그 사례가 한국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에 맞게끔 잘만 하면 그게 이제 또 윈윈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잘 꼼꼼히 타진해보고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반면교사 혹은 선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아베 전략 오늘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환하게 웃는 모습도 있고 일본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금 골프공을 줬다면 저희 채널A 단독 보도 하나가 됐어요. 황금은 황금으로 줘야 된다. 이현정 의원님. 우리는 이제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 때 경주 금관을 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이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신라 금관들이 전부 다 경주로 다 모였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게 정말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왕관의 모습들이
다 다양합니다. 예. 다양하고 이제 이러 하다 보니까 저게 꽤 아마 외국인들의 어떤 시선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정말 이 아까 일본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물을 해야 좋을까?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영국 왕실 뭐 이거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도 이제 금으로 많이 도배했을 정도로 이 골드, 황금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저 왕관 모양을 좀 모형을 해서 예. 금으로 해서 만든 것들을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하면 어떻겠냐 아마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하려면 꽤 오래 전부터 아마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정부에서 아마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꽤 아마 눈길을 끌 겁니다. 자, 1000년 전에 왕이 쓰던 왕관이다. 자, 그리고 금으로 돼 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좋아하는 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일 거고요. 반 센터장님. 여기 한국이 준비되면 나는 준비됐다. 관세 협상 얘기. 그 대미 투자 쟁점 여전히 교착이라는데 한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마주치고 이제 여러 스킨십을 하는 거를 아직은 서툰 거 아니냐. 이 아세안 말레이시아 갔을 때 트럼프 반차를 불참했다. 이런 그 야당의 비판이 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관세 협상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일단 대면을 다소간은 좀 피하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제 구분하는 전략이라고 보는데 실용 외교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외교를 이제 지향하는 차원에서 이게 예. 이제 실체가 뭔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화되는 상황이죠. 거기에서 다자적인 무대에서 만찬 같은 담판하고 사실은 양자 담판을 통해서 실익을 찾는 거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 특히나 이제 글로벌 책임 강국 외교라고 하면 단순하게 어떤 국가가 하는 것을 추종하거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주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이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사실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관세가 지금 인하가 안 돼서 우리나라 예.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예. 한미 동맹의 리스크가 부상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예.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용 외교하고 글로벌 책임 국가 외교를 어떻게 가동시킬 것인지 그러한 고민하는 지점에서 분리 전략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 아무래도 이제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관세 협상을 미리 먼저 매듭지었던 일본과 저렇게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꽤 밀착할 수 있을 만큼 밀착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핵 항모도 함께 탑승했다. 이런 부분들은 외교 군사안보적으로 미일 정상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미국의 이제 동맹국이 한 50여 개국 이상이 되는데 예.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함께 조지 워싱턴함 핵 추진 항공모함을 탑승했다. 이것은 사실 군사 동맹으로 예. 전 세계에서 최강이다라는 것을 이제 현실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일본은 상당한 이제 그 영내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힘을 실어주겠다는 메시지도 같이 이제 포함시켜 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동맹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그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이 얻은 게 분명히 있다. 다만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얻은 게 경제적인 어떤 이익으로도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하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이 남아 있어서 그것은 예.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번 주 전 세계 외교계의 슈퍼위크고 한미 정상,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각각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제일 주목받는 건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 같아요. 내가 북한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반 센터장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날 확률 몇 퍼센트 정도로 보세요? 저는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사실 1%도 안 되고 북미 정상회동의 가능성은 한 10에서 20%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제 공이 김정은 위원장한테로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뭐 설마 이 정도까지 하겠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까지 하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 뭐 이런 예, 메시지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하다가 끝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강해지니까 이 정도까지 왜냐하면 이제 최선희 외무상을 예.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대리전 혹은 심리전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최선희 외무상을 푸틴을 만나게 보낸 것은 예. 확실하게 러시아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동을 하면 러시아하고도 전략 협력에 그다지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아예 회동 가능성을 배제했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하는 구애 정도 혹은 만나자고 하는 그 강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강해져서 최소한의 고민은 지금 할 것 같다. 그래서 30시간 매직 2019년에 있었던 30시간 내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된 30시간 매직의 가능성은 10에서 2% 있다. 다만 이것은 이렇게 회동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어젠다를 준비하고 그렇죠. 어떤 성과를 낼지의 그런 기본적인 외교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담은 아니고 단순하게 보여주기. 친분 외교 측면에서의 회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처럼 판문점에서 만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랑하는 원산 갈마주구에서 볼지 짧게만 하나 이현정 의원 준비된 네. 시간이 2, 30초 남아서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이제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한미 간의 교감이 있고 나서야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도 추진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지금 아마 우리 정부는 일단 뭐 관망하겠다라는 그런 자세 같습니다. 예. 한 발짝 떨어져서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직접 이제 참여를 했지만 예. 두 사람 만난 데는 못 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관망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전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되면 저가 실제로 만날지 안 만날지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1위였습니다.